인생 설계 이쪽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교수님께서는 가끔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인생 설계를 하는데 예. 그 발목을 잡는 세 가지 착각 예. 이게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한번 내용을 말씀해 네. 주시죠. 우선 제가 이런 일을 하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100살까지 산다는데 노후자금 10억 있어야 돼요? 7억 있어야 돼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직장인 중에서요, 회사를 퇴직하고 살고 있는 집 말고 그런 돈을 갖고 퇴직하는 분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 말 들으면 속만 터지죠. 근데 저는 몇 억의 노후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생 설계, 노후 설계의 발목을 잡는 세 가지 착각이 있는데, 그 착각에 빠지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몇 억이 없다더라도 착각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젊은 시절부터 미리미리 준비만 잘하면 얼마든지 행복한 노후를 맞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착각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인생에 80, 80 이후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뭔가 계획을 세우는 분들도 보면은 80 이후를 생각하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다 아시지만 요즘 시중에 유행하는 말 중에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 제가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뭐하고 살 겁니까? 뭐 먹고 살 겁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오는 걸 알고 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렇죠. 저도 몇 년 전에 노모가 92세로 돌아가셨는데요, 한 3년쯤 아프셨거든요. 많은 분들이 100살 가까이 살면서 짧게는 2, 3년, 길게는 10년 정도를 앓으면서 돈 문제, 외로움, 이걸로 고생하다 가거든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자기 발로 화장실만 걸어 다니다가 세상 떠나도 얼마나 좋을까. 이거는 존엄에 관계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저는 우리나라 가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세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자식이 자신의 노후라고 생각하고 있는 돈 다 퍼부어놓고 노년에 쪽방에 사는 분 많거든요. 자녀를 쓰자고 하죠. 여기에 걸려버리면 몇 억 있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제 소장님 말씀하실 때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살 수 있다는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할 때 100세 인생의 꿈이 아니다 뭐 이런 네.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실제 통계자료를 봤을 때 네. 나이 어떤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우리 우선요, 지금 그 일본의 평균 수명이 얼마냐면요, 남자가 81세, 여자가 87세예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요, 남자가 80세, 여자가 86세. 일본하고 1년 차이예요. 근데 얼마 전에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이 지나면요, 우리가 일본을 제끼고 세계에서 최장수이 된대요. 놀라가지고 왜 그런가 봤더니 건강보험이 우리나라처럼 보급이 잘 된 나라가 없대요. 이번에 코로나로 알게 됐잖아요. 얼마 전부터요, 미국, 캐나다 이민 갔던 노인분들 중에 돌아오는 분이 많은데, 왜 돌아왔냐고 물어보면 건강보험 때문에 돌아왔다는 분이 많아요. 캐나다는 거의 다 무료에 가까운데 문제는 순서가 안 와. 백도 못 써.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농담으로 기다리다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은요,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처럼 모든 국민에게 건강보험제도 실시하려다가 못하고 말았어요. 재미교포 중에는 건강보험 가입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맹장 수술 하나 하는데도 3천만 원, 4천만 원. 미국에서는 돈이 없어서 죽는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제가 얼마 전에 통풍이 와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진료비가 1,500원. 약값 5일간 처방이 맞아 약방 갔더니 약값이 1,000원. 왜 이렇게 싸요? 그랬더니 65세 이상은 다 이렇게 싸대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살게 된대요. 징그럽게. 좋은 건지 나쁜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세요. 보세요. 지금 1980년생 계십니까? 여기 42살. 이분들 중에서요, 그 딱 중간 사망 연령, 중위 사망 연령이 남자가 90,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면 남자가 92세, 여자가 94세가 딱 평균이에요. 그리고요,
100살까지 살 가능성이 20%인 거를 우리가 기준으로 노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죽으면 상관없고 살아나오면은 잘 들은 거지, 잘 준비한 거지. 딱 남자는 20%, 여자가 21.9%.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100살까지 사는 거예요. 40세쯤 된 분들. 징그럽죠? 진짜 오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래 사는 거는 좋은데 또 요즘 보면은 나이 드셔가지고 그 혼자 사는 분들도 주변에 많은데 네. 그 혼자 살게 되는 게 이제 결혼하셨다가 아.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사별하는 네.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요. 이 혼자 사는 게 또 문제래요. 이렇게 오래 살면서도. 혼자 사는 노후가 앞으로 특히 여기 여성분들이 많은데 정말 준비 잘 하셔야 돼요. 첫째, 혼자 살게 되면 왜 혼자 살게 될까요? 첫째가 사별입니다. 사별. 둘째가 아예 결혼 안 한 채로 나이 들어버린 사람. 세 번째가 이혼 중에서 황혼녀. 징글징글하니까 이제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유가 혼자 사는 이유인데요. 첫째, 사별 보겠습니다. 2020년 말 현재예요. 우리나라 50세 이상 남성 중에서 부인 먼저 떠나고 혼자 된 분이 45만 2천 명. 근데요, 여성들은 부인 먼저 남편 먼저 떠나고 혼자 된 분이 269만 6천 명. 6배. 그러니까요, 혼자 사는 노후는 여성들의 문제예요. 지금 70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의 78%가 여성이거든요. 저도요, 뭐 살 집도 있고 국민연금도 130만 원 좀 받고 그럭저럭 먹고 사는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걱정이 뭐냐? 제가 옛날에 눈이 맞아가지고 7년 연하고 결혼했거든요. 그때는 눈이 맞아서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양심불량이야 이게. 우리 마누라는 10몇 년은 꼭 혼자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일본 신문을 보면요, 개호 대란. 개호가 뭐냐면 간병 돌봄. 몸이 불편한데 들어갈 시설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임종 대란. 병원에서는 받아주지 않아서 죽을 자리도 없어. 그런 기사를 보면 혼자 남아서 10몇 년 살아야 되는데 아내가 얼마나 앞으로 이 문제일까요? 남자는요, 혼자 되더라도 혼자 남아서 평균 9년에서 10년쯤 사자세상 드는데 여자분들은 15년에서 16년 징그럽게 혼자 살아야 돼요. 그게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연하의 남자와 결혼하면 돼요. 그래서 작년에 결혼한 백상 중에서 초혼인 경우에는요, 16쌍이 연하의 남자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미혼 여성도 계신 것 같은데 남편은 어디서 골라야 되느냐? 전주고등학교나 전주상고나 이런 데 가서 골라야 돼요. 그래야지 혼자 사는 기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준비를 단단히 하든지. 정상적으로 결혼을 살아도 이렇게 혼자 남아 사는 기간이 긴데 요즘 뭐냐? 아예 결혼 안 하고 늙어가는 사람이 있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50살까지 결혼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을 생애비혼, 평생비혼이라고 하거든요. 평생비혼율이 1980년도에는 남자가 0.4%, 여자가 0.3%. 그때는 결혼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2020년에는 남자가 16.8%, 여자가 7.6%로 늘었어요. 놀란 건 이웃나라 일본입니다. 일본 남자의 26.7%, 여자의 17.5%가 50살까지 결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래요. 뭐가 좋은 거라고 우리가 일본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도 일본도 다 똑같이 남자는 30%, 여자는 20%가 결혼 한 번도 안 하고 갈 거래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이 안에 들어간다. 생각해 보셔야지요.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옛날에 우리 세대는 왜 다들 결혼들을 했을까? 그때는 결혼을 하면요, 부모 밑에 있을 때보다 좋아질 확률이 높거든요. 한 방에 형제 우글우글 살다가 결혼하면 세 방 살려도 단둘이 삽니다. 이불도 새 거고. 그런데 요즘 젊은 애들이 결혼해가지고요, 부모 밑에 있을 때보다 좋아질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아니, 부잣집 도련님 하다가 가난한 집에 가장으로 가라면 가고 싶겠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이놈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그냥 무조건 내쫓아가지고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안 나가려면 돈을 받든지.
뭔가 이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이 생애 미혼을 막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 말씀을 이제 사별 부분하고 네. 그다음에 생애 미혼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요즘에 또 이제 이혼 같은 게 또 늘어나는 그 황혼 이혼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요, 이혼 건수가 1970년대는 연평균 15,000건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이게 2020년에는 10만 7천 건. 엄청나게 늘었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요,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팔자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버렸는데, 요즘 여성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남편을 버린답니다. 근데 옛날에는 결혼해서 4년 이내에 아이고 실수했구나, 신혼이혼의 비율이 제일 높았거든요. 근데 2020년에는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소위 말하는 중년 황혼연의 비율이요, 1990년도만 해도 5%밖에 안 됐는데 2020년에는 37%. 지금요, 결혼 기간별로 볼 때 비율이 제일 높은 게 중년 황혼연이에요. 저는 2000년 초에 일본의 신문 보면 황혼연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일본이 황혼연 대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이혼율 자체가 우리가 일본보다 높아요. 아시아에서 1등이야 우리가. 그리고 일본은 아직도 신혼이혼의 비율이 높은데 우리나라는 황혼이혼의 비율이 높아요. 이분들은 지긋지긋해서 그냥 혼자 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요, 65세 정도 중에서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 702만 명, 전체 노인의 19.4%. 우리나라는 혼자 사는 노인의 숫자는 아직은 159만 명. 왜? 인구가 일본이 우리의 2.4배, 노인 비율 우리 2배거든요. 숫자는 159만 명인데 비율은 19.6%. 오히려 우리가 높아. 5분 중에 1분 정도 하자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요, 5,200만 인구 중에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16%. 일본은 30%. 저 잘 나가던 일본이 30년 가까이 지금 맥을 못 쓰고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노인 비율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도 앞으로 10몇 년 지나면 지금 일본 수준으로 초고령 사회가 될 겁니다. 그때 가면 우리나라도 혼자 사는 노인의 숫자가 얼마나 많아지겠는가. 자, 지금까지 이제 쭉 보면 사별이라든지 또는 황혼이혼, 생애 미혼이라든지 예. 또는 황혼이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네, 그 삶의 모습, 라이프 사이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렇죠. 바뀌죠. 말씀해 주시죠. 우선요, 가족은 해체가 되고 노인동거, 시골 가보세요. 마을 안에 노인네들 모여 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만난 사람, 취미가 같은 사람이 오히려 가족보다 더 가까워지는 새로운 유연 사회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좋고 나쁘게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나는 앞으로 어떨 건가. 이렇게 여기 친구끼리 오신 분들 있잖아요. 나중에 나이 들면 1년에 한두 번 만날지 말지 모르는 자기 새끼보다도 훨씬 더 소중할지 모르니까 피차 까칠하게 대하지 말고 친하게 지내세요. 요새 보게 되면 저 서점 같은 데 가게 보게 되면은 예. 혼자 사시는 분들 노후 예. 책도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네, 한번 네. 소개해 주시죠. 그 요즘요, 책방에 가면 혼자 사는 노후 어떻게 대비할 거냐, 혼자 사는 노후 두렵지 않다, 혼자 사는 노후 즐겁게 사는 방법. 이게 10몇 년 전에 일본에서 사온 책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책방에도 이런 책 깔려 있어요. 남자분들은 제일 마지막 책 잘 보세요. 여자의 활로 남자의 말로. 남자분들은 다른 것보다도 사모님한테 잘하셔야 돼요. 부부가 같이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요, 남편은 혹시 부인이 먼저 돌아가시면 갑자기 심이 약해진답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돌아가실 확률이 높대요. 부인이 돌아가셨는데도 10년 이상 사는 남자는 아주 독한 남자래요. 근데 반대로 여자들은 같이 살다가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 의리상 한 달 슬프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귀찮은 존재가 없어져가지고 15년 이상 산다. 앞에서 보셨잖아요. 이런 책이 지금 일본에서 70만 부, 100만 부씩 팔리고 있고 우리가 뒤따라가고 있어요. 왜? 혼자 사는 노후가 기니까. 특히 여성분들. 이렇게 이제 혼자 사는 거 노후가 이제 보편화되고 있는데 네.
결론적으로 갔을 때 예. 그 싱글의 시대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하는 게 현명한 것인지 뭐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 여성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혼자 될 가능성이 크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연금이 있어야 되죠. 국민연금 하나라도 제대로 빨리 들으세요. 그 다음에 젊을 때 건강하던 분이요. 환갑 넘어가면서 암에 걸려 심혈관계랑 깜짝 놀래요. 저도 지난 10몇 년 사이에 부부가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뭐냐? 환갑 되기 전에 중대질병보험 하나는 들어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족이 아니라도 지역사회, 이런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대부분의 가정에서요, 남편 중심의 노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보다는 혼자 남아서 10몇 년 살아야 되는 아내분을 배려한 노후 준비를 해야 돼요. 그거를 남편 옆구리 쿡쿡 쑤셔서 준비를 그렇게 시키라고요. 얼마 전에요, 여기 광주에서 유명한 변호사 한 분이 80대 중반에 돌아가셨는데 아침에 미역국에다 식사 잘 하시고 동네 다방에 가서 농담하다가 이게 집에 와서 벽에 기대고 아이고 피곤하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옛날에는요, 변호사가 돌아가시고 나면 여기저기 수임료로 땅 받은 것도 그래 자식들이 무지개 싸우거든요. 근데 그분은 본인 돌아가신 뒤에 봤더니 본인 명의로 돼 있는 게 전화기 한 대밖에 없더래요. 싸울 일 없게 만들었어요. 또 세를 받아먹는 부동산이 있는데 그게 소유권은 자식한테 줬는데 사용권은 마나님한테 준 거예요. 사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월세는 사모님 거야. 그런 식의 배려를 하도록 빨리 옆구리 쿡 쑤시세요. 그 다음에요, 주거 형태. 한마디로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하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요, 가족의 해체가 일어나는 한편에 가족 회복 운동이라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 일본에서는 3대가 한 건물 안에 근처에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개축을 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준대요. 그 다음에요, 이 노인네가 큰 집에 살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과 그룹 리빙, 공유경제 이런 게 활성화되어 오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